한 분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 상황부터 좀 먼저 여쭙고 예.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허은하 이제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원래 전 대표였습니다. 예. 원래는 아니었고. 아니 가처분 전에도 원래 전 대표였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을 한 거죠. 근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내려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긋났어요? 두 분. 근데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한참 전에 이 일이 불거지기 전부터 허은하 전 대표가 직인을 본인이 수령해서 가져갔다. 사실 그럴 의도가 무엇일까를 지금 상상하는 것도 참 10월부터? 네, 10월부터. 근데 저도 당대표 여러 당에서 여러 번 해봤지만은 직인을 내가 들고 가겠다는 도장론의 의도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당에 보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월부터 그랬다. 이번에 겉으로 이게 불거진 건 12월 정도이지만은 10월부터 그랬다. 그걸 듣고 제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뭘 느끼시는 건데요? 꼭 말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말만 꺼내놓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장을 제가 개인이 보관하는 이유는 도장론밖에 없다. 쉽게 하면 당을 사당화하려고 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뭐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도장을. 수단으로?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 알려진 건 김철근 사무총장과의 어떤 당무를 둘러싼 갈등이 여기까지 왔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건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허은하 전 대표와 일했던 허은하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격인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거 아니라고 그냥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혼자 하시는 주장이고, 네. 그거는 뭐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적어도 누가 재청 삼청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요? 그럼 허은하 전 대표의 주변에서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같이 일했던 분들이 아니라고 하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 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인정되려면 적어도 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라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혹시 이준석의 사당화 또는 이준석의 상황 정치의 근거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그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혼자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 근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막 쏟으시는 게 뭐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은 지금 하나도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제 허은하 전 대표가 직접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원님과 천하람 의원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니, 뭐 봐요? 거창한 얘기들이긴 하지만 마찬가지고 예. 근거가 뭐냐. 네, 왜냐하면 정당의 회계라는 건요. 그 연단위로 계속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부당한 어떤 지출이라든지 문제가 될 만한 지출이 있었으면요. 작년에 있었던 건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것이고요. 올해 하는 건 내년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당의 공급을 어떻게 잘못 쓴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단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되게 이제 방송 출연에 대해서 되게 호평을 하는 사람이더라. 그럼 그 사적인 어떤 동기가 깔린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뭐 14인의 뭐 패널을 제가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 용역을 3명의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5개, 천하람 의원 5개, 그다음에 이주영 의원이 4개를 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방송 나온 분 딱 한 분 있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그런데 그분이 한 연구도 데이터 센터랑 그다음에 원전 이런 걸 엮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본인이 원래 하시던 연구를 확장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14명이라고 이렇게 뻥튀기해서 얘기하지만은 그거 다 공개되는 거고 국회 사무처에 보고해서 이미 다 승인까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가지고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 절차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 국회 사무처에서 승인하고 표절 킬러까지 돌려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연구용역 보고서 같은 경우. 당연하죠. 근데 그걸 왜 본인에게 안 주죠? 본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국회 사무처에게 주는 겁니다. 예. 그 뭐 홈페이지 관리 뭐 발주도 문제 삼고 이러는 것 같던데요. 홈페이지 관리 발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비, 운영비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서버비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창당하면서 개발비를 해당 업체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하면요 외부에 표출된 홈페이지가 있고 정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관리 시스템과 그다음에 당비 관리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3-4가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외부 표출 페이지고요. 안 보이는 것들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계획이 나온 건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있을 때 홈페이지 비용 하나만 해가지고 그것보다 6배 정도 나옵니다. 개혁신당보다 6배 정도 나온다고?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돼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허은하 전 대표는 본인이 이제 그 서버나 구축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밖에 보이는 무슨 소개 페이지 이런 거 갖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정당에는 당비 시스템, 당원 시스템 이런 게 다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보다 그 6배 적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발주한 거다.
그 개발한 업체 그분이요. 예. 개혁신당 당원이에요. 그리고 당을 좋아해서 이렇게 싸게 해준 거지. 지금 거꾸로 그걸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럼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정리 삼아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제 천아용인이라고 많이들 했잖아요. 이준석 의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네 명의 어떤 그 청년 정치인들. 근데 그 가운데 절반 2명이 지금 결국은 어떻게 결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아무튼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3당 하는 길 그만큼 힘든 겁니다. 3당? 예, 네. 3당을 제가 이제 당대표 하던 시절에 그때 모인 사람들이 결국 이 개혁신당 창당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를 함께 한 사람들이 절반이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정치 지도자들 훨씬 험난한 과정 거치면서 더 많은 이탈을 겪기도 했고요. 저는 이건 그런데 이런 겁니다. 거꾸로 천아용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상황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아, 거꾸로? 예. 천하용인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함께 하는 건 항상 고맙고 항상 그런 거지만은, 거기서 갑자기 당 운영을 이상하게 한다? 그럼 당원들이 판단을 해야죠. 천하용인이란 이유 때문에 사실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오히려 거꾸로 잘못하게 되면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걸 내세워서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하려고 했다면 그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처음에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부터 능력주의라든지 아니면 논리, 아니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뭉친 집단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지금 당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아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 대해서 무한한 면책권을 줘야 된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일각에서는 그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있다가 이제 속칭 쫓겨난 네.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오히려 뺄셈의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포용력이 좀 부족한 거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 거기는 전혀 동의를 못 하시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개혁신당을 하면 창당할 때 원래 그 안에 뭐 금태섭계, 뭐 조응천 이원욱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여러 계획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지금 저희 선거 캠프만 보더라도 저희 메시지나 공보 총괄은 소위 금태섭계라고 얘기되었던 곽대중 대변인이 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직위들 양양자용과 함께 했던 분들도 지금 캠프에서 연구원 부원장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약간의 기득권성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구개혁신당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과정인지 대충 아시겠지만은 공천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이 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 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안 여쭤볼 수는 없는데 지금 그 의원께서는 대선에 도전하고자 하는 생각이시잖아요.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네. 근데 그 가도에서 허은하 전 대표나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의원님을 향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뭐 폭로성 발언을 한다면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이라는 것이 느낌적 느낌 이런 거고 다들 그리고 지금 허은하 전 대표 주변에 서 있었던 인물들 그분들 개혁신당에 사실 저는 계신지도 몰랐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허은하 전 대표 빼고 조대원 전 최고위원 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일치 단결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급조된 당직자들을 막 이렇게 많이 넣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사실 지금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기사를 안 쓰는 것도 도대체 저분들이 어디서 온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기 세력을 계속 심어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기 세력도 아니에요. 제가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러면은 뭐 지난달이요.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당 문제는 좀 이 정도로 하고 어제 그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개혁신당도 이제 그 발의대회에 합류를 했더라고요. 의원님도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의원 셋은 전부 다 공동 발의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기우제 지내고 뭐 제발 이준석이 명태균 건에 있어가지고 뭐 잘못한 게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예. 사실 김종배 진행자도 오는 사람마다 질문하시잖아요. 이준석에 대해서. 했죠. 예. 근데 답이 나오던가 시원하게 원하시는 대로 아무튼 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을 안 갖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실제는 완전 다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발동이 돼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아무리 털어도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되는 상황이 뭐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이런 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됐으니까 그런 거지만 저는 처음부터 명태균이라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은 안 했고 그런데 여기는 문제될 일은 없다. 제가 처음부터 저는 일관되게 밝히는 거고 공천 관련해서 2024년 공천 때 그때 나한테 텔레그램 보여준 거는
완결성이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실제 메시지가 공개되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공천 주면 좋은데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해왔고 제 말에 지금 틀린 게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관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이제 그 위한 어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부터 네. 공천 결정까지 1년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원님과 관련된 얘기는 주로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여기서 문제될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예. 확신하시는 거죠. 저는 뭐가 문의가 들어오면은 예. 항상 그거는 공관위에 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일관되게 얘기했거든요. 공관위에 뭐 갖다 줄 거 있으면 공관위에 갖다 주고 얘기할 거 있으면 공관위에다 해라. 당대표가 영향 붙이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요. 네. 그때 이제 그 공관위 위원장을 윤상현 의원으로 임명한 게 이제 의원님 아니십니까? 예. 왜 그때 그분을 임명을 하셨을까요? 윤상현 의원이 그 중에 중진위원 중에 몇 안 되는 비윤핵관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윤핵관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과거에도 그 사무총장이라는 걸 역임하면서 공천 관리나 이런 걸 해본 적이 많습니다. 근데 좀 나중에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나 이런 데에서 드러난 걸 보면은 윤상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꽤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닌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근데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 일이 뭐 사실 사람들한테 흥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권성동, 윤한홍 이 두 분과 윤상현과는 상극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오히려 비윤핵관 계열로는 윤상현 의원이 가장 대두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공관위원장으로 윤상현 의원을 임명을 한 거다. 오히려 그 이유 조건과 때문에. 더불어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2014년에도 사무총장 하면서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을 한 적이 있었고요, 제 기억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공천 관리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애당초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졌던 핵심 의혹이 김영선 공천 과정에 뭔가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하려면 당시 그때 공관위를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런 그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외부 힘이 작동도 하지 않았다. 혹시 이렇게 지금 단정하시는 걸까요? 그건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공관위원장을 임명하고 공관위원장이 어떤 소통과 누구가 어떤 걸 했는지는 제가 무슨 뭐 윤상현 의원을 뭐 탐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저는 하지만은 그 안에서 적어도 제가 윤상현 의원에게 어떤 외압을 주거나 한 게 없고 그리고 뭐 윤상현 의원의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내는 건 검찰의 몫이죠. 일체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관여나 이런 부분은 없고. 예, 저한테 어떤 정보가 오든지 저는 전부 다 공관위로 가져가라, 공관위로 가져가라. 바쁘다. 근데 이제 이제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래서 되풀이할 생각은 없지만 명태균 씨와 우리 의원님이 그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게 여러 차례 지금 녹취록 이런 데서 이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데요,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할 테니까 여론조사를 가져와라라고 했다든지. 그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원래 그 전략 공천이라는 게 단수 공천, 우선 공천이 있는데 당원 단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경쟁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할 경우에 그럴 때 전략 공천을 준다. 그리고 그 방식은 경쟁자 간 여론조사나 이런 게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월등하면은 전략 공천을 줄 수 있는데 그거는 당의 여론조사 결과여야지. 다른 데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근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공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의 여론조사라는 게 안심번호를 보통 한 번 정도 받아둡니다. 한 번 조사할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공표조사가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선관위에서, 그 공관위에서 우리가 가진 안심번호로 그러면 여기서 경쟁력 조사를 돌려보자라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게 일어났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경쟁력 조사를 돌렸더니만은 김영선 의원이 3등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경론이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 조사를 돌린다는 것 자체는 어차피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어제 그 명태균 씨 측에서 입장이 나왔잖아요.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을 거론을 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다른 사람의 일을 물어보시면 제가 모르죠. 모르십니까? 모르죠. 저는 잘 모르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대한 의혹이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에 대한. 그렇죠. 근데 저도 그걸 언론의 보도에 보는 거 이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래요? 네. 전혀 그러니까 그럼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명태균 사장을 알게 된 시점 자체도 저는 서울시장 이후로 이제 특정해서 날짜까지 공개했고요. 동선까지 공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 선거 때 솔직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홍준표 시장과 있었던 일은 거의 뭐 한 경남지사에 할 때 있었던 일 뭐 이럴 때거든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건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아,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 명태균 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저희와 인터뷰에서 홍준표 시장의 복당 청탁을 해왔다.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저희가 그때 찾아보니까 의원님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복당 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되기 전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최종 결정은 예. 그 과정에서 혹시 명태균 씨로부터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부탁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홍준표 복당은요 전당대회 하기 전부터 언론이 물어봐가지고 그때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은 TV 토론회 중에 사회자가 공통 질문으로 물어봐요. 예. 홍준표 복당에 찬성하십니까? 모든 전당대회 주자가 동의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혹시 창원지검 조사는 받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뭐 어제 보도를 보면은 이달 중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그럴 지금 수 보도가 있겠죠. 나오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포렌식에서 선별 작업도 완료가 안 됐는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조사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많고 그래서 여기서 아니면 아닌 사람은 빨리 빼고 좀 이걸 집중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뭐 이제 언론인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게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가장 핵심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인데 중간에 자꾸 국민의힘 정치인들 이름이 나와가지고 이게 혼란스럽다 이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7불산이 홍매한 이런 거 갖고 너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질에 가깝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공천 개입에 관한 걸 다루려면은 빨리 검찰에서 아닌 건 아닌 걸 끄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아닌 거고 긴 거가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 조사가 기초조사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사를 뭐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에서 그 조사 다음 조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도 가리겠죠 거기서.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지만 통례로 보면 중간이 아니라 거의 이제 그 끝맺음이었던 경우에는 통례였기 때문에 결국 수사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로 연결이 되니까요. 혹시 그런데 그건 이제 또 이제 특검을 하겠다는 이제 법약권에 그게 바로 어떤 특검의 명분을 더 강화시켜 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특검이 통과되면은 또 이거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테고 뭐 수사 결과 달라지진 않지 않겠습니까? 검찰이나 특검이나. 근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결사 반대로 나오겠죠 특검법에 대해서. 글쎄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끄는 세력이 아직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친한계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분들과 소통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제가.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했던 정성국 의원 같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특검법에 대해서. 정성국 의원은 제가 진짜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네요. 제가 다른 계파랑은 다 교류가 있는데 원래 친하고 이랬던 분들이 오래 정치를 같이 해왔던 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참 특이한 게 이 한동훈 계고 네. 그리고 뭐 툭툭 저를 공격해요. 갑자기 뭐 이준석 카카오택시 탈지도 모르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저는 카카오택시 운전도 해본 사람인데 저한테 왜 그런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특이한 분들입니다. 아무튼 조금 특검법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 역시 키는 친한계가 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계파가 아직 존재한다면요.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럼 그게 아직 그러니까 좀 많이 와해됐다고 혹시 이런 평가를 깔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최근에 그분들이 어떤 단합된 행동을 하는 의원들이 그런 모습 보이기보다는 뭐 정말 원외 당직자 위주로 뭐 이런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고 하니까 의원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결집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관계가 긴밀해졌다 이런 보도는 좀 있던데요. 뭐 그렇게 대단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정성국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자신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선제적으로 언급 안 해요. 근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 그쪽 사람이 저한테 카카오택시 이준석은 탈 줄 모를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제가 댓글하는 거지. 저는 원래 남이 저를 공격하기 전에 선제 공격 잘 안 합니다. 지금 도발은 한 적 없고 응접만 했을 뿐이다. 제 원래 원칙이 그래요. 근데 한 배를 하나 때리면은 세 배로 갚아준다 뭐 이 정도의 티포텍 전략이 있겠지만은 네. 뭐 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응징은 해줘야죠. 그거. 근데 다수의 언론은 한동훈과 이준석 두 사람을 경쟁 관계로 묘사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랑 띠동갑인데 그 젊은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저는 그리고 그건 카카오택시 타는 능력 같은 걸 경쟁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그래요? 자, 현재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록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적 방어를 거의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